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몰려다니면서 올케와 조카 며느리에게 시짜짓을 하던 시고모 3명이 젊은 조카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에 임신 17주 된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일을 하다가 전업이 되었고요. 사연글을 보면 고부 갈등이나 남편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이없게도 시고모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씩은 고민거리가 있겠지만 저 역시 맘고생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 글도 한번 썼었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대상은 시고모님들이었습니다. 신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신랑 어릴 때 이혼하신 어머니는 연락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랑은 위로 미혼인 형과 결혼한 누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장남이시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아버지 재산은 결혼 직후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댁 행사에도 다 참여해서 일도 하고 신경도 써야 합니다. 주위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신랑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결혼 초에는 시고모님들의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에 신랑도 아무 말 안 해서 정말 결혼한 것을 많이 후회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두 번째 시댁 행사 가는 길에 막내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은아버지 돌아가시면 시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제가 지내야 한다고요. 작은아버지가 60대신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사 음식 하는 것이나 시댁 행사에 가서 일하는 것에는 크게 불만 없었어요. 하지만 고모님 세 분과 작은아버지를 매번 시댁 집안 행사 때마다 뵈야 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고모님 세 분이 그렇다고 해야겠죠. 그냥 평범하게 매사가 공정하고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분들을 봐야 하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 감지하지 못해서 고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수긍을 하고 그랬는데 점점 고모님들은 집안에 일꾼 한 명 들어온 것처럼 저를 대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놈의 돌이라는 말씀으로 저를 얽어매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시할머니 제사 때 작은아버지 댁에 가서 일 거들고 있는 제 뒤통수에 대고 쟤는 절 시키지 말라고 큰고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꼭 절을 해야겠다고 했나요? 그걸 꼭 제가 듣고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만 하셨을까요? 고모님들은 번갈아 가면서 저만 보면 운전면허 따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는 나중에 애 낳고 편하게 다니라고 하시는 말씀이라지만 저를 볼 때마다 운전면허 아직 안 땄냐고 묻기부터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바쁜 남편 없이도 혼자 차물고 시댁 행사에 일하러 오란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고모님들과 신우가 휴지 하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를 해도 고모님들은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고모님은 집 구경한답시고 방과 주방, 거실에 있는 모든 서랍과 수납장들을 하나하나 전부 열어보셨어요. 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랑과 엄청 싸웠습니다. 신랑은 고모들이 조카 집에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예민하게 구냐고 하고 저는 이게 무슨 매너냐고 따지고 싸웠습니다. 한 번은 신랑하고 명절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작은아버님 댁에서 조부모님 차례 지내고 저희 집으로 작은아버님 가족들과 함께 옮겨와서 아버님 차례 지내고 정리도 다 끝나서 점심시간 조금 지나 친정에 가려고 하는데 신랑이 고모님들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뵙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미쳤나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모님들보다도 중요치 않은 분들인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신랑과 대판 싸우고 이혼한 애 만에 했습니다. 그렇게 고모님들이 소중하면 나랑 이혼하고 고모님들에게 효도나 하며 살라고 제가 신랑을 고모님들께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한참 고집부리던 신랑이 사과를 해서 한동안 냉랭하게 지내다가 사과 받아들였고요.
결혼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고모님들은 아이 소식 없냐고 만날 때마다 몇 번씩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큰 고모님은 꼭 자연분만 해라 어쩌고 정말 말씀 참 많았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시술도 받은 경험이 있고 지금도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자연분만 고집하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건가요,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신랑은 철딱서니 없게도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고모님들이 하시는 짜증나는 소리들을 신랑에게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신혼 때 신랑은 글쎄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싫다며 자기는 중립이라는 어이없는 소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되니까 신랑도 아니다 싶었는지 제 편이 되긴 하더라고요. 되돌아 생각해보면 신랑이랑은 연애 때부터 잘 맞고 결혼 후에도 고모님들의 간섭과 이상한 강요들만 아니면 정말 알콩달콩 재밌는 신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랑과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퇴사를 했고요. 지금 임신 17주 차인데 임신 사실을 막 알게 되었을 무렵에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이긴 했지만 입덧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임신 전과 다름없는 몸 상태로 그저 얼떨떨할 때였죠. 임신했다는 이유로 제가 가지 않으면 작은어머님과 신우형님이 일 다 해야 할 것이 뻔하니까 미안하지 않으려고 일찌감치 작은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임신 사실에 신랑이 엄청 기뻐하는 중이어서 그날 반차를 내고 함께 갔어요. 일하고 있는 중간에 고모님들이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막내 고모님이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도리할 거는 하고 있네 하시더니 작은어머니에게 우리가 쟤 처음부터 길을 잘 들이긴 했나 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가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고모님, 길을 들이긴 뭘 들여요? 제가 무슨 애완동물이에요? 라고 했더니 큰 고모님이 어딜 어른한테 토끼 눈을 뜨고 덤비길 덤비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비닐장갑 벗으면서 그랬죠. 어른이면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지껏 고모님들 이상한 행동에도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도 저절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고모님 세 분이 목청이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고래고래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신랑이 나서서는 고모님들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임신 중인 사람한테 뭐 하는 짓들이세요? 조용히 얘기하세요. 애기 잘못되기라도 하면 고모들이고 나발이고 다 가만 안 둬요. 이씨. 하면서 고모님들에게 다가가면서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고모님들은 어머 이놈 하는 짓 좀 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신랑이 무섭긴 했나 봐요. 목소리는 작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믿고 고모님들 들으라고 작은어머님께 제가 그랬어요. 작은어머니는 이런 신우들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정말 부처세요. 그리고 고모님들을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고모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님 내쫓으신 건가요? 고모님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어머님이 아이 셋을 두고 나가셔서 연락도 없이 사실까? 했더니 뭐? 보자 하니까 너 다시 얘기해봐 라고 막내 고모님이 언성을 높였는데 신랑이 조용히 얘기하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작은 어머님께 고모님들 여기 오면 저는 다신 안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못하겠다. 매번 제사 때마다 와서 일도 안 하고 처먹고만 가면서 말만 많은 신우들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고모님들에게 이제 고모님들 시댁에나 신경 쓰시라고 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고모님들이 신랑에게 네가 뭔데 우리더러 가라 마라 하냐며 난리를 치셨지만 신랑이 고모님들 등 떠밀듯이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신발 신으면서 큰 고모님이 다신 안 온다고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도 안 하고 말만 많은 분들 안 오시면 저랑 작은 어머님이랑 형님은 편하고 좋죠 뭐. 얼른 가세요. 다신 오실 생각 마시고요. 라고 한번 재수없게 웃어드렸습니다. 고모님들은 허참 이러시며 가셨어요. 저녁에 작은아버님 퇴근해서 들어오셔서 신랑과 작은어머님이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아버님은 전부 듣고서는 에휴 잘 됐네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제사 지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집에 오면서 우리 아가 놀랐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가 놀라기는커녕 신나서 좋아한다고요. 오늘 일은 태교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요. 그 이후에 형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작은아버님께 고모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서 엄청 난리를 치셨나 봐요. 참다 참다 작은아버님도 고모님들에게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들은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셨대요. 저야 땡큐죠. 작은어머님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날 놀라지 않았냐고 걱정해 주시면서 제가 나서서 저질러줘서 작은어머님도 그날 시원하게 할 말 다 했다고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고모도 시자라고 정말 어쨌든 평생일지 한동안일지는 모르겠지만 고모님들을 안 보게 된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 그날의 흥분이 다시 밀려와서 정말 두서없이 썼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작은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쓰니님과 작은아버님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